틀 맞았잖아요. 이 틀은 냄새도 플라즈마예요? 틀이 안 한쪽해요 왜? 아 이것도 플라즈마구나 그쵸? 방구도 네, 아직 저는 안 꼈어요. 저는 항상 뭔가가 옆에 있어요. 아 그래? 네. 아 그래? 네, 뭐가 등장해요, 이렇게. 미치셨어요? 아니요? 자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의 최고입니다. 자 그분을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네.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한국애견연맹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위원장, 그리고 이제 현재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평생교육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성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이세요? 네. 잠깐. 그 뭐 방금 뭐였죠? 그 연맹은 이해가 갔는데 네. 반려동물 평생교육원? 네. 아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뭐 하는 데요?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평생교육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전반적인 테라피로 요구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곳은 있으나 전문적인 기관으로 설립해서 하는 곳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좀 크게 이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그러니까 테라피 산업 자체에 한번 발을 디뎌봤죠. 그럼 일반 사업자가 아니에요? 평생 교육 시설이에요. 아 시설이요? 네네네. 기관인 거예요? 네네, ORG? 기관이에요. 네네네. 와 제가 모시기 힘든 모션 진짜 와 나라님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많이 이제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아로마 테라피가 좀 인정을 받는 거네요? 예전보다는 코로나 이후가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많이 자 좋아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발음. 팬데믹 되게 외국 생활 좀 했어요? 발음 좀- 아주 살짝. 다시 한번. 아니요. 저는 팬더믹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죠. 팬더믹 네네. 어떻게? 아유. 알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안에서 뭔가 감염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항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생기면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그 분야도 많이 급부상하게 됐죠. 사실 사람 아로마 테라피도 맞아요. 네. 사람 아로마 테라피가 저는 먼저죠. 먼저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쪽 세계와 지금 반려동물 세계의 갭은 되게 크죠? 어, 어느 정도의 비율이? 비율은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비율이 아직 그게 아니라 발음 자체가 다 약간 어떻게 나오는 걸. 그게 아니라 되게 뭐 있어 보이세요. 근데 나오는데 어떻게? 그럼 혹시 피난다 할 때도 피난다 아니 이래요? 그러진 않아. 피난다 걔는 피잖아요. 피 좀 뽑아주세요. 그러진 않아. 되게 멋있다. 네, 그래서 그 아로마 테라피 자체가 음. 그 반려동물 쪽이랑 사람 쪽이랑 아무래도 사람 쪽으로 더 많이 발달이 됐고,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반려동물 문화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뭔가 많이 두각을 나타내는 편이죠. 그래서 많은 살롱들에서도 기본적으로 아로마 테라피 요즘은 기본적인 관리가 들어가죠. 아로마 입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 애견 미용 전문가들도 많이 이제 눈길을 돌리고 있으신 상태죠.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겪어본 아로마 테라피는 예를 들어서 뭐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그 마사지를 받을 때 그 향으로 치유를 한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잖아요. 사람들은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걔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아이들 행동을 분석하는 거죠. 행동?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자체가 그 사람들 행동을 보고 관찰을 하고 아이들이 편안해하는지 안 하는지 긴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럼 되게 무감각한 아이야. 표현을 안 하는 아이야. 아이들이 벌써 이제 좀 편안해하면 낯선 장소에서도 하품하면서 자려고 하고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더 편안해지니까 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평생 교육에서 주로 하는 아로마 테라피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로마 테라피 아이들 그 제품 자체를 만들게도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예.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신체 대사나 애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른 면들을 좀 알고 파악하고 그러면서 애들 그 아이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아이들 위주의 행동 분석을 배우고 심리를 배우고 그리고 이 작용기를 배우죠. 작용기가 작용기라고 하면 아이가 받았을 때 이 암만 좋은 약도 나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게 나한테 거부감이 없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원하는 작용을 하는 거, 만약에 피부 병변이라고 생각하면 피부 병변에 대해서 얘가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제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귀 세정제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뭐 샴푸나 요경제에 아로마를 첨가해서 넣는다든지, 시중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부터 깊게 들어가는 분야까지 되게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레벨이 있죠. 저희가 레벨 1, 2, 3으로 이제 돼서 1급, 2급, 뭐 2급, 1급 이렇게 나뉘어질 거거든요. 강사 과정이랑.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레벨에 맞게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심도 있어지고 관찰하는 방법도 더 되게 다양해지고. 네. 손을 되게 많이 쓰세요. 수화하시는 거 수화. 좀 손을 많이 얘기할 때 손을 많이 써요. 아, 그래요? 강의할 때도 많이 써요. 아, 강의도 하세요? 네. 그럼 교수님이시니까 또 교수는 아닙니다. 진짜 못하시는 게 없네요. 또 말하는 그게 근원이 뭐예요?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는 우리가 테라피는 향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치유잖아요. 방법이죠. 방법이잖아요. 네, 방법론이고, 이 아로마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로마 테라피에서 얘기하는 아로마는 향이에요. 향인데 그냥 향이 아니고 그냥 냄새 풍기는 향이 아니고 이 작용기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 신체 대사나 아이들한테 고쳐줄 수 있는 약용 효과가 있는 향기, 그 향기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분자 때문에 향이 나는 거거든요. 너무 이게 깊게 아니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네. 저희 다 시청자들은 다 똑똑하신 예, 분들이라서. 깊게 들어가는데 이 향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라피를 하는 거죠. 그럼 아로마는 어떤 형태예요? 플라즈마라고 해요, 그거를. 플라즈마. 플라즈마인데,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인데, 그 플라즈마 형태는 기체도 고체도 액체도 아닌 형태를 얘기합니다. 어머,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에센셜 오일을 보면 그쵸. 여기 있으시잖아요. 네, 있어요. 에센셜 오일을 보면 오일은 액체로 존재를 하는데 날아가는 건 향으로 그쵸, 날아간단 그쵸. 말이죠. 그러면서 없어지잖아요.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고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를 플라즈마 형태라고 얘기해요. 되게 이게 진짜 어렵다. 네. 난 그게 궁금해요. 그 플라즈마 어떻게 만들어? 그게 향기죠. 향기를 그 향을 만드는 거잖아. 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식물 안에 있는 애들이 그 식물 안에 존재하는 에센스를 가지고 그러면 에센스를 지금 죄송한데 지금 방금 트름 하셨잖아요. 이 트름 냄새도 플라즈마예요? 트름 안 한 척해요 왜? 아 이것도 플라즈마구나 그쵸? 그럼 방구도 플라즈마네? 네, 아직 저는 안 꼈어요. 조심하세요. 네. 저 예민합니다. 네. 플라즈마라는 건 향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건 처음 만나는 거는 코부터 만나는데. 맞아요. 그럼 그럼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 바르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피부에 안착이 되는 게 아니라 발라서 내가 심장박동이 떠가지고 그 냄새가 나한테 빨리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작용에는 좀 달라요. 응.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바르면 도포를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에센셜 오일만 원액만 바르시면 안 되고 응. 그래서 이제 희석된 거를 해서 뭐 크림 제형이든 오일이든 바르게 되면 그 오일이 피부 속의 표피, 진피를 통해서 얘네가 분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분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 동물이 가지고 있는 분자보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분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자로 들어가서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응. 향을 맡으면 뇌로에서 뇌로 그치. 가가지고 작용을 하게 응. 돼서 시장 앞으로 내려가서 작용을 하게 되고, 이게 에센셜 오일이 피부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곳으로 림프를 뭐 청소한다든지 그게 혈관을 돼요? 청소한다든지. 네, 그게 약용 효과고,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건 식물에서 나온 우리가 약품 있죠. 아스피린. 아스피린. 아스피린 자체도 그 살리실레이트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도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거예요. 번호 여기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항상 뭔가가 옆에 있어요. 그래. 네. 그래. 네. 뭐가 등장해요, 이렇게. 미치셨어요? 아니요.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다. 거기서 이렇게 추출한다. 혹시 저보고 편집해서 노라는 거 아니에요? 버드나무? 그러면 더 좋고요. 저 버드나무 저기 있네요. 그럼요. 좋은데요. 네. 젠장. 그래서 버드나무에서 추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추출하기도 하는 게 그렇게 그 성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되게 대단한 거죠. 그 옛날에 예를 들어 쉽게 그러면 그 아주 옛날에 버드나무 잎을 먹었더니 머리가 안 아프더라 이런 걸 수도 뭐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치. 그러니까 성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왜냐면 히포크라테스가 고대 때 네.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들의 아버지잖아요. 네. 의사들의 아버지.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쓴 말이 있어요. 아로마로 매일 목욕하는 게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거의 첫 걸음이다. 비결이다. 건강의 비결은 아로마 테라피가 아로마로 마사지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거다라고 나왔어요. 히포크라테스. 테스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테스요. 나훈아. 너무 좋죠. 조용필 신고 나온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의학적으로도 아로마 테라피를 쓰나요?